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19 안재경입니다. 오늘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별지 작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본문 작성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표준화되어 있어서 그에 필요한 사항 등은 이렇게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별지에 작성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임대주택의 소재지 등을 표시해 줍니다. 이것은 계약서 본문과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해 주고 마지막으로 계약 당사자 외의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임차인 그리고 공동중개사무소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의 특약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에서 특약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다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첫째로 표준계약서 본문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표준계약서 본문에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변경한 내용을 기재하고요. 셋째는 표준계약서 본문의 규정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기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 본문 내용을 특히 강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해 줍니다. 실제 특약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계약했던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예시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1호를 보면 임차인은 현장을 임장하여 시설물 등을 살펴보았으며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현장 임장 시 시설물 등을 꼼꼼히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본질적으로는 현재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는 의미로 기재하고요. 다만 천장을 포함한 모든 벽면 도배와 바닥 장판은 잔금 지급 전까지 임대인이 새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다. 이렇게 단서 규정을 통해 임대인이 구두로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겠다고 한 내용이나 임차인이 요구해서 임대인과 협의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방을 내놓을 때부터 도배와 장판은 새로 교체해 주겠다고 해서 기한을 정해 기재하였고요. 이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방충망을 보수해 주겠다든가 싱크대를 교체해 주겠다든가 세탁기나 냉장고를 교체해 주겠다든가 하는 사항 등을 협의한 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할 때 당연한 것이지만 반드시 입주 전까지 또는 잔금 지급 전까지 등 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임차인이라면 도배나 장판의 경우 대략적인 색상 등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그러한 사항도 명기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은 현재 색상의 도배나 장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취향의 도배나 장판을 색상으로 교체했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는 임차인이 색상 등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하게만 기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도배의 범위를 천장과 모든 벽면이라고 기재한 것은 임차인의 경우 당연히 천장과 벽면을 새로 도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천장은 아직 쓸만하니 벽면만 도배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사전에 조율해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호는 물품에 관한 것인데요. 물품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서 인수인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이렇게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1항은 물품 목록을 기재하고 2항은 임차인이 부동산 명도 시에 물품을 분실이나 파손한다면 소정의 변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소정의 변상금이 얼마냐 하는 것은 미리 물품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도시에 협의한다고 해서 이 정도로만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3호입니다. 1항을 보면 특약 1호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입주 즉시 각종 시설물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없거나 파손된 시설이 있는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대인은 수리 및 교체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해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1호에서 현 시설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현장 임장 시 눈에 보이는 곳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단서 조항으로 기재할 수 있지만 현 임차인의 가구 등으로 인해 세세히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세탁기나 냉장고 등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난방이나 온수가 잘 되는지 등은 임차인이 입주해서 직접 사용해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기재한 것입니다. 만일 이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이 입주해서 막상 시설물을 사용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얘기했는데 임대인은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한 것 아니냐 하며 수리나 교체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많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음 2항은 시설물 등이 노후로 인해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는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어야 하며 단순한 소모품이나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표준계약서 법문 9조에는 민간 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의 한계를 규정하면서 보수 주기, 소모성 자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벽지 및 장판은 10년 또는 6년, 전등기구 및 콘센트는 10년 등으로 규정하면서 단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 규정은 수시로 입대시라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기 쉽고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기재하였습니다. 4호는 임대할 부분의 공부상 전용 면적이다. 일반 오피스텔의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임대차 하는 면적이 공부상 표시된 전용 면적이라는 의미로 기재하였고요. 5호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임차인은 공동명의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임장을 확인하였음. 계약 당사자 간 상호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과 공동임대인의 경우 계약서 작성자 외 공동임대인의 위임장을 임차인이 확인하는 것은 기본 절차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 또한 차후에 기획의 혼동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기재하였습니다. 6호 임차인은 법문 제1조 5항 제3조 1항에도 불구하고 월임차료는 매월 10일까지 선불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법문 제1조 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표준계약서 법문 제1조 5항에는 당월분의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 1항에는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매월 말일에 월 임대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계약의 경우는 입주일이 10일이었고 이날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받겠다는 임대인의 요구와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 특약의 월 임대료 입금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은 표준계약서 법문 제1조 5항에 따라 말일에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 선불인지 후불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문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특이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7호는 관리비 및 사용료 납부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인데요. 입주일을 기준으로 전일까지는 임대인, 입주일부터는 임차인 이렇게 명확하게 책임 한계를 기재하였습니다. 8호 임차인은 제4조에 따라 관리비 및 사용료를 영영 오피스텔 관리실 및 도시가스 제공기관의 청구서에 따라 그들이 지정한 계좌 등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실 시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만일 정산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계약서 본문 제4조의 관리비 및 사용료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관리 주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리비는 영영 오피스텔 관리실에, 가스비는 도시가스공사에 납부하라는 의미로 기재하였습니다. 퇴실 시에도 보통 임차인이 정산을 하고 가지만 다른 사정으로 정산하지 않고 퇴실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 놓아서 나중에 이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재하였습니다. 9호 임대인은 계약 후 바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증서 및 약관,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의 사본, 그리고 청구 금액을 임차인에게 송부하고 임차인은 이를 받은 즉시 임대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한다. 법문 12조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액의 징수 방법, 절차, 기한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재하였고 임대인이 청구하면 임차인이 일시불로 입금하겠다고 해서 이처럼 기재하였습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할부로 협의가 되면 할부금을 얼마씩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호 임차인은 임차호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임대인의 요구로 임차인이 동의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1호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전 조기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이 역시 관례적인 내용인데요. 임대인의 요구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기재하였습니다. 12호는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이고요. 13호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경우 이 내용을 기재하기는 하지만 당사자 간 계약일 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작성한 오피스텔 표준임대차 계약서 특약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약은 임대주택의 사정과 임대인 임차인 협의에 의하여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